연예인들은 피부과에서 비싼 시술을 받고 관리를 받으니까 피부가 하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술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거와 이거든요. 엉망이고 안 하고 채로 살면서 거기다가 미백 시술만 받는다고 해서 하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부가 하얗게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얘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얘질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피부를 하얗게 뽀얗게 유지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 야외 활동을 했는데 팔이 엄청 이렇게 탔거든요. 피부가 햇빛에 이렇게 검게 타는 게 이유가 뭔가요? 피부에 자외선이 닿으면 피부 세포의 DNA가 손상될 수 있어요. 이때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멜라닌은 피부 표면으로 올라와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 DNA를 보호하는 자연 선크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면 피부가 검게 타는 것은 사실 몸이 스스로 방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햇빛에 탔던 피부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희어지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재생이죠. 피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표피라는 층이 대략 한 28일 정도의 주기로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세포가 각질로 떨어져 나가면서 표면에 올라왔던 멜라닌도 같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자외선 노출이 또 줄어들면 더 이상 멜라닌 자극이 안 되니까 만들 필요가 없어지고 새로운 피부 세포에는 멜라닌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 원래의 내 피부색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멜라닌을 인위적으로 막 줄이면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피부색보다 훨씬 더 밝아지고 막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멜라닌이라는 세포의 생성량과 분포는 인간의 이 유전적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이 피부톤보다 아주 크게 벗어나서 막 하얗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연예인들 보게 되면 태연님이나 아이유님 이런 분들 보면은 피부톤이 좀 어둡게 찍힌 사진들이 있는데 최근 보게 되면은 엄청 하얗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타고난 피부 톤보다 완전 흑인이 백인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피부가 하얗게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얘질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피부과에서 비싼 시술을 받고 관리를 받으니까 피부가 하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술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꾸준한 홈케어와 생활 습관이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피부를 하얗게 뽀얗게 유지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하얘질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평소에 잘 안 드러나는 부위 있잖아요. 팔 안쪽이나 배 쪽 이런 데는 보통 햇볕을 받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내 본래의 피부색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위의 피부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얘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텐셜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비타민 ABC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먼저 비타민 A 유조체 레티놀이 있습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멜라닌이 표피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는데요. 피부의 턴오버, 즉 세포의 교체 주기를 빠르게 해서 잡티와 색소 침착을 좀 완화시키고요. 피부결을 좀 더 곱게 하는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게 또 다른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낮은 농도부터 시작해서 내 피부에 맞는지를 보고 서서히 농도를 올리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빛과 열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녁에 사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비타민 B,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인데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멜라닌이 멜라닌 세포에서 피부 표면으로 세포로 이동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미나 주근깨를 완화하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밝게 해주는데요. 주의할 점은 10% 이상의 고농도에서는 피부에 자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가움이나 홍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놀과 마찬가지로 저농도의 세럼이나 크림을 시작하면서 피부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다들 알고 있으실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멜라닌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효소를 억제합니다. 피부톤 개선, 잡티 완화,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어서 함유된 화장품을 발라주시면 좋은데 이것 역시 민감한 피부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비타민 B와 함께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먹는 전문 의약품인데요. 바로 트라넥삼산입니다. 이게 원래는 지혈제로 사용되던 약물인데요. 부작용으로 미백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서 미백약으로 쓰이게 된 약입니다. 기미, 잡티, 색소 침착 등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미백 효과가 있고요. 다만 지혈제로 쓰이던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혈액이 잘 응고되거나 혈전 위험이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글루타치온은 멜라닌 생성 과정에서 어두운 색소 대신 밝은 색소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전신에 미백 효과가 있고요. 간 해독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을 수 있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보려면 고용량의 정맥 주사로 꾸준히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글루타치온은 미백보다는 항산에 좀 더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섯 번째는 필링인데요. 각질 제거가 미백과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연예인처럼 하얀 얼굴은 멜라닌 색소만 잡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묵은 각질이 쌓여 있게 되면 얼굴이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요. 빛이 제대로 반사하지 못해서 먼지 묻은 유리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하 필링, 바하 필링 이렇게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주 1, 2회 정도 자극이 세지 않는 선에서 묵은 각질을 제거해 주시면 좀 더 깨끗한 유리 같은 느낌으로 밝은 얼굴을 느낌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마데카소사이드 그리고 녹차 추출물들이 있는데요.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요. 얼굴의 혈색 또한 하얀 얼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조는 피부를 칙칙하게 보이기도 하고 얼굴을 얼룩져 보이게 합니다. 이럴 때는 마데카소사이드나 녹차 추출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주면 피부 속 혈관과 염증을 진정시켜 균일한 피부톤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중요성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피부가 어두워지는 원인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귀찮더라도 아침에 선크림을 바르고 선스틱이나 선쿠션을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틈틈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아홉 번째로 피부가 밝아지기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하얀 피부를 만들기 위한 좋은 생활 습관이지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멜라닌 과잉 생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피부 내에서 멜라닌 분해 요소를 활동을 촉진하여 피부톤이 맑아지게 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되고 그러면 피부의 염증과 색소 침착, 여드름을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색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또 중요한 것이 식습관과 장 건강입니다. 설탕, 정제 탄수화물, 튀김류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피부 트러블, 홍조, 색소, 침착이 악화되겠죠. 또한 장내 세균이 불균형해도 마찬가지로 염증 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이 안 좋으면 낯빛이 어두워지잖아요. 따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절제해서 먹고 장이 안 좋으면 유산균도 챙겨 먹고 수분도 잘 섭취해야 합니다. 막 수면 패턴이 엉망이고 자외선 차단도 안 하고 식습관 망가진 채로 살면서 거기다가 미백 시술만 받는다고 해서 하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니까 아이돌 같은 연예인들이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 뒤로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홈케어를 꾸준히 받다 보시면 분명히 개선되는 피부톤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보시다가 그래도 뭔가 부족한데 하는 느낌이 드실 때 그때 이제 시술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맑고 투명하게 보이는 데에는 단순히 색소만 없애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피부의 탄력과 윤기입니다. 피부 속에는 수분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면 얼굴에 빛이 나면서 맑고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물광주사는 히알루론산이 주성분인데요. 피부 진피증에 주입하게 되면 수분을 끌어당겨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의 보습력이 강화되고 피부톤도 개선이 되고 윤기와 광채가 나면서 얼굴이 밝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쥬라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 있어서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을 촉진해줘요. 피부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모공이나 홍조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글루타치온은 주사로 일정량을 꾸준히 맞아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먹는 것보다는 주사로 막는 게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은 글루타치온, 비타민, 그리고 사르락삼산 등 이런 것들을 주사로 맞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토닝인데요. 레이저 토닝은 멜라닌 색소를 잘게 쪼개서 서서히 몸에 흡수되거나 배출되게 합니다. 기미, 주근깨, 잡티를 완화시키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 1회만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긴 어렵고요. 5회에서 10회 이상 꾸준히 반복해야 점차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하얀 피부를 만드는 홈케어 방법들과 미백에 도움되는 시술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방법으로 홈케어를 꾸준하게 습관이 되도록 몇 달이고 해보시면서 또 필요하실 때는 시술의 도움도 받으시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얗고 빛나는 피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하얀 피부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솔루션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